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폭탄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는데요. 이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쩍 추워졌어요. 예, 그러게요. 예. 수능 한파에다가 코로나 한파에다가 많이 많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제 수능이 바로 코앞이네요. 예, 그렇죠. 예. 수능 때 기억 나십니까?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가지고 저도 본고사 세대라 가지고 학교 가서 시험 보는 세대였어요. 대략 한 30년 전인가요? 아, 또 왜 그렇게 보십니까? 자, 아무쪼록 우리 수험생들 몸 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두 개가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 집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80%는 갖고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금저축이 됐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가 됐던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은 동일해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세액 공제를 얼마만큼 많이 해주느냐. 한도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한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각 상품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그것도 좀 차이 나고 수수료에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꼼꼼하게 검토해 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80%는 갖고 20%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각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IRP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IRP 영어로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로 이제 약자로 하면 IRP가 되는 건데요. IRP는 이제 한 해에 얼마만큼 저축할 수 있느냐면 이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까지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0만 원까지는 저축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 공제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얼마를 해주냐 그러면 저축 금액 중에서 700만 원까지가 일단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을 이제 해주는데 이제 700만 원을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제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얼마만큼 돌려주느냐는 이제 자기 소득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500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16.5%를 돌려주고 그렇죠. 꽤 되는 것 같은데요? 7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16.5%면 115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근데 총 급여가 이제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조금 낮아져서 13.2% 정도 돌려받으시니까 700만 원에 한 13.2% 하시면 한 92만 4천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이제 세액 공제만 놓고 보면은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도 소개해 주시죠. 이것도 IRP랑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저축도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세액 공제 한도는 그보다 IRP보다 훨씬 적게 돼 있어요.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보다 좀 적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직장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최대 1억 2천만 원이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도가 조금 IRP보다는 낮군요. 그다음에 1억 2천만 원보다 좀 많은 고소득자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율은 아까처럼 이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5,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은 16.5%, 그보다 많으신 분은 13.2% 정도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RP랑 비교했을 때는 세액 공제 한도는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만약에 두 상품 모두 가입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 다 최대 금액만큼 가입하면
그만큼 공제 금액도 커지는 겁니까?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사람들 생기죠.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 다 합치면 뭐 IRP에서 700만 원 받고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받아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예. IRP가 연금저축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간 저축할 수 있는 거는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도 IRP가 이제 연금저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700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 저축하고 연말정산 때 나 700만 원 세액공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어저께 금융회사 직원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연금저축에는 700만 원 하더라도 아까 최대한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700만 원을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이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고 나머지 300은 IRP 계좌에 넣으셔야지 됩니다. 반대로 이제 IRP에만 700만 원을 넣으신 분은 그냥 700만 원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도 범위를 잘 알고 이제 IRP가 연금저축을 품고 있는 구조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애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저도 너무 이 시점에서 궁금해집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에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IRP는 그 뒤에 생겨서 이제 저축 여력이 조금 더 되시는 분이 400만 원 이상 저축 여력이 되시는 분이 추가로 가입한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세액 공제 혜택의 크기로만 보면 IRP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거는 그 안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신규 판매는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같은 데 가서나 많이 가입하는 게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구조로 가져가는 거고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그 펀드 안에서 다양한 펀드를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도 넣을 수도 있고 국내 투자하는 펀드도 넣어서 이제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요즘 뭐가 들어와 있냐 그러면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투자하실 수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펀드 상품이나 ETF 같은 데 투자할 수 있어서 개인 연금저축 같은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IRP는 계좌 하나 내에서 아까는 보험 상품 투자하려면 따로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IRP 계좌 내에 한 계좌 내에서 뭐가 되냐 그러면 보험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예금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ETF도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뭐 IRP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한 자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투자 자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뭐 예금이나 보험 같은 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딱 한도를 안에서도 칸막이를 좀 쳐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부분들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말정산해도 세금을 내지 않은 직장인들도 있는데 13월에 보너스를 받는 분들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세액공제 제도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기가 소득세 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았으면 자기가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런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이런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벌이 부부들 보시면 이제 부부가 두 사람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각각 공제를 받으면 최대 700만 원, 700만 원 하면 1,4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저축 여력이 그거보다 많으신 분들은 각각 700만 원씩 하시면 되는데 저축 여력이 좀 작으신 분은 둘 중에 누구 명의로 할 건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게 아까 연소득이 5,500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라는 게 16.5%로 더 많다고 했잖아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5,500만 원보다 좀 많이 버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좀 작게 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 저축하더라도 작게 버시는 분 이름으로 저축을 하는 게
연말정산때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작게 버시는 분이 이러면 저축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낸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런 경우에 그분 명의로 저축을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소득이 작으신 분 명의로 하는 건 좋은데 대신 낸 세금이 적정하게 돌려받을 만큼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축 대상을 정하시는 게 맞벌이 예, 부부 예.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아, 네, 좋은 정보였고요.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이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금저축이나 IRP 저축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예, 예. 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세액공제 한도를 50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200만 원을 더해줍니다. 9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득자. 예. 아까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한도 적용이 안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도 이거 적용이 안 되고. 예.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적용이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을 업해주니까 50세 이상이신 분은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때는 한 600만 원까지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 IRP까지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온다고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00만 원 만약에 공제받는다라고 하시면 이게 16.5% 공제받으시는 분은 900만 원 저축하고 148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요. 돌려받으시니까 혜택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시고 막판에 이제 또 노후자금 좀 적립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가능하면 자기 여력이 되면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서 노후자금을 모으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고 대신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조금 더 해주겠다라는 취지니까 50대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기 노후자금들 조금 챙겨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년만 하는 겁니까 일단? 일단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법이 바뀌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상담해 드립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적절한 금융상품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2758번님께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겠네요. 안정적인 분들은 IRP,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시면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셨네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펀드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이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니까 그냥 아예 상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IRP 계좌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 보험, 펀드, 뭐 ETF, 리츠까지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IRP 계좌를 튼 다음에 나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냥 예금에 다 넣고 싶어 하면 예금에 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 금리가 너무 낮아. 이건 좀 힘들겠어라고 하시는 분은 내 자금 중에 한 70%는 떼서 뭐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데다 투자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같은 데도 투자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자기가 투자 성향에 따라 자기가 자산 배분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0500번님 아파트 대출 상환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소득공제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약 관련돼 있어서 소규모 아파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7029번님. 조금 전에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각각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세금 공제도 각각 받을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이거는 정리를 맞벌이 부부는 각각 받으실 수 있는데 세액 공제는 근본적으로 낸 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자기가 낸 세금이 있는 분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면세점 이하로 가입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축하셔봐야 돌려받을 게 없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 쓰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02번님,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도 하면서 투자용으로도 가지고 있고 싶은데 투자 목적으로는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하셨는데 연금저축 쪽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ETF 투자를 좀 잘하시거나 아니면 리츠 같은 거 특히 리츠 투자하시는 분은 이제 IRP에서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펀드 투자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개인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예를 들어 A라는 펀드를요. 연금저축 내에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고 IRP 내에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다르냐면 연금저축 내에서 할 때는 연금저축 자체 계좌를 관리하는데 수수료가 하나도 안 붙어요.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일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데 IRP 쪽에서 투자했을 때는 수수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놓고 보면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또 계속 제기되니까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러면 IRP 계좌수 관리 수수료 안 받을게. 이런 회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IRP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투자하실 때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즘 없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04번님, 대출금이 많을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 넣어서 한 번 공제를 받더라도 대신 그만큼 수년간 이상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별 이득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부채가 있으신 분은 부채를 먼저 상환하시는 게 저는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부채가 자기 소득 여력으로 뭐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세금 절감하신 것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크다 그러면 그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 퇴직연금에 넣으면 그 돈은 못 빼는 거죠라고 하셨거든요. 퇴직연금이라는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불입해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거나 IRP의 계좌에 넣는 거는 뭐 중도에 해지를 하면 전체 금액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기타 소득세 16.5%가 붙어서 그 부분은 이제 불이익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때는 이제 아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한 5.5에서 3.3%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세가 15.4%인 거랑 비교해 보면 세금 부담은 한 10%포인트 이상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얼마 기간 유지해야 이 소득세를 안 떼고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소득세를 안 떼는 건 아니고 이제 세율이 다른 건데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에는 15.4%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5.5에서 3.3%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55세가 넘으셔야 되고요. 불입한 기간이 5년 이상 되시면 5년 이상. 연금 형태인데 연금은 보통 한 10년 정도에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6920번님, 연금저축 가입 중인데 지금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든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연금 받을 때 금액이 드는 건 아니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율은 아까 제가 13.2나 16.5%라고 했잖아요. 연금 받으실 때는 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라는 걸 내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5.5에서 3.3이니까 세율이 지금 많이 덜 내고 나중에 내더라도 조금 내는 구조로 돼 있어서 과세 시기도 뒤로 미루고 세율도 뒤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663번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 4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는 상품으로 가입했으면 납입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세액공제 혜택도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 납입 기간이라는 것들은 보험회사 같은 상품들은 납입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납입을 못하게끔 막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납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더 부여야 되는데 못 붙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품을 거기에 두시지 말고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 계좌 이체를 하셔가지고 납입 기간을 좀 연장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렇게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연금저축 보험하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 보험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연금 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는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근데 10년 이상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기간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아까 작은 범위라도 떼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좀 보시고, 자기가 현재 질문하신 분도 그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금보험인 건지 연금저축보험인 건지를 한번 조금 증권이나 이런 거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